마지막으로 핵 문제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미국에서 대선이 이제 바이든이 된 거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것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바이든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는 됐다, 한숨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너무나 대통령, 한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이제 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과 같은 이런 러련한 이런 외교 전문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핵 문제에서 그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바이든을. 왜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이든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트럼프와 마지막으로 진행한 TV 토론에서 진행자가 김정은이 만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핵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면 만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핵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면 만난다. 이 발언이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핵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면 만난다. 왜 위험한 발언인가 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하려는 게 핵 축소,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핵 군축입니다. 핵 군축 방향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가려고 하는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지만은 그러나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된다 하면서 핵 능력 축소하면 만나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북미 관계 전망인데,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이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협상을 하자 그래. 미국은 북한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 나온 마지막 입장입니다. 요 7월 10일부 입장 발표가 있은 이후 북한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선거가 끝난데도. 요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있는데 핵무기가 크게 우리가 갈라보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일본과 괌까지 포괄한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ICBM, 이건 북한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 미사일이고, 잠수함에다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SLBM이라는 잠수함 이제 미사일이 있는데, 김여정이가 바이든 보고, 좀 쉽게 하자. 미국과 북한 사이 쉽고 유익한 협상을 하자. 그래서 미국 어디다 머리를 좀 돌리냐, 미국에 대한 위협을 없애는 것부터 하자. 결국은 이건 뭔가 하면 ICBM 없애는 건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런 다종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새로 올라간 바이든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핵이라는 비핵화라는 과정은 대단히 장구하고 먼 길이니 요 ICBM만 없애는 이 협상 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이거 북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이든에게 되고. 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평생 핵 군축에 몸담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와 그러니까 이전 소련이죠. 이전 소련과 미국 사이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겨가지고 두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막 서로 죽이겠다고 으릉으릉대, 이럴 때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카터 대통령을 만나서 소련과 미국이 핵을 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우르렁거리지 말고 대화를 해서 이걸 좀 핵을 좀 없애는 협상을 좀 하자. 그래서 핵 군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터를 설득해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게 SLT, 살트라는 협상인데 이걸 통해서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을 없애기 시작해서 그러면 핵탄두를 얼마로 줄이고 나를 수 있는 운반 투발 수단을 어떻게 없이고 그래서 한 번 협상해서 조금 줄이고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무기가 만들면 그 다음 협상을 해서 또 줄이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평생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핵 군축 협상을 이 사람이 다 이거 상원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상원 위원장하면서 오케이 하면 통과되고 안 돼 이 조항 더 하면 이러면서 본인은 핵 군축에서 완전히 전문가라고 지금 바이든은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바이든 딱 보고 요 점을 지금 긁어주는 게 야 바이든 너 핵 군축 전문가잖아.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핵 군축 이거 협상을.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 협상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건 대단히 큰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김여정의 이 제안에 대해서 바이든 측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바이든 내부 캠프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이든 지금 캠프도 두 개 부류로 갈라져 있어요. 한 판은 야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FM대로 교과세대로 가자라는 비핵화파와 야 북한의 핵을 없애겠느냐 그거 이때까지 30년을 해봤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그럴 바하고는 실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현실적인 거 놓고 ICBM 몇 개 없애고 핵 제재 하나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신뢰가 구축되면 두 번째 단계 ICBM 또 몇 개 없애고 또 제재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바이든 캠프 내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바로 핵 군축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세를 차지하겠는지 이 외교 라인을 누가 지겠는지는 이건 아직 앞으로 좀 우리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월 10일 열병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밤에 열병식 한 건 처음입니다. 역사상. 왜 김정은이가 이거 밤에 열병식을 했을까요? 낮에 밤 12시엔 왜? 아니 여러분이 이거 왜 열병식을 밤에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밤에 했을까요? 왜 밤에 하면 파급력이 커지죠? 이거 북한이 이거 밤에 열병식 하려고 평양시 거리에다가 조명을 다 설치하고 대단히 화려하게 했어요. 그날 봤죠 여러분 TV로? 저는 왜 이렇게 밤에 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랑이 결혼식 날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화장 잘 시켰죠? 지금 다 페인트 칠을 멋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조명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자기가 만든 이 ICBM 어디 갔지? 이 ICBM을 좀 미국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낮에 보이는 거 하고 밤에 조명을 투과해서 이 각종 컬러가 들어간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건 내 판단입니다. 북한의 설명은 내 판단이 이거 밤에 왜 했을까? 내가 밤에 이거 열병식 하는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하니까 엄청 시각적 효과도 크고 미사일 하나하나가 멋있어 보여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김정은이가 야 저놈만 몸은 뚱뚱해도 진짜 머리는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번에 김정은의 연설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 교리가 달라졌어요. 핵 독트린이. 핵 독트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북한의 2013년에 자기네는 핵 보유국임을 선정하면서 헌법에다가 우리는 어떤 때 핵을 쓰겠다라는 것을 북한의 헌법에 박아였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핵이라는 거는 이거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은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다 핵 선제 불사용입니다. 그래서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라고 한 게 2013년 북한 헌법에 박아놓은 핵 독트린인데 2017년에 김정은이 핵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은 2018년 4월 달 당 전원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핵 교리를 수정합니다.
핵 사용 심중화, 핵 판단 자주화, 핵 사용 청력화, 핵 사용 선제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연설에서 만약이란 말 두 번 해요.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왜 여기다가 세력이라고 했을까요? 세력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는 북한 우크라이나 핵무기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 핵을 쓴다는데 어떤 세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핵 사용 범위를 대단히 넓혔습니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했다가 아닙니다. 사용하려 한다면, 가정에 미래에 사용하려 한다면, 만약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러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냐 안 하겠냐 판단은 김정은한테 있다. 이게 나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섯 번에 갑니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총공격적인 힘을 가장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김정은이가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뭔가면 저는 여러 가지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데 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연설에서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다른 하나는 이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북한의 주민들이나 또 북한 군인들이 재래식 무력을 가지고 한국과 싸워서 이긴다. 이건 이제 다 포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뭐 공화국 뭐 무력이 뭐 어떻게 아무리 연설해도 이제는 북한의 비행기도 훈련도 못하지, 탱크도 제대로 이제 기름이 없어서 하지 못하지, 군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이런 군인 가지고 뭐 한국하고 재래식 전쟁을 해서 이겨?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김정은도 아는 게.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은 뭐냐? 바로 일이 터지면 나는 이 핵무기를 쓸 거야. 선제적으로 그것도 맞은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만약 누가 나 때린다고 내가 판단된다면 나를 공격하려 든다면 나는 선제적으로 모든 공격적인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핵 독트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미국에 대한 압력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북한도 핵 능력이 대단히 이제 고도화됐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과 어떤 협상을 벌일지는 지금 현재 불투명입니다.